안녕하세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이아진 관장입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2023년에 우리의 할 일들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온라인 사업 공유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이 영상이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입니다. 한 명의 여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된 일이 벌써 100년이 넘어서 올해 10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온 시간들을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 귀한 시간들을 바탕 삼아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태화인들이 2023년에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가면 좋을까, 그런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는 특별히 태화가 비전을 재수립하고 조금 더 주력해야 할 일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워낙 그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정말 가장 필요하게 살펴봐야 할, 돌봐야 할 이웃들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늘 받는 질문도, 매년 생각하는 일들도 누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런 만큼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서 태화의 사회복지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펼쳐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는 아이들 돌봄을 돕는 일, 또 성인 정신장애인들의 낮 재활을 돕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태화 안에서 보건과 복지와 돌봄의 모든 기능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새로운 시대를 향한 또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기를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태화는 주민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건강과 복지와 돌봄, 보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를 더 갖추어가는 일들에 더 앞으로 주력해 가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또 관심과 또 의견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또 후원, 자원봉사자, 또 강사님들과의 협력도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안에서 누가 가장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에 끊임없이 답할 수 있는 태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50명이 넘는 직원들은 늘 주민들과 함께 만날 때에 태화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에 주력할 것이고요. 또 그 일들을 해갈 때 23년도에 새로운 일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태화의 좋은 동역자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만 올 한 해가 다 끝나갈 때에는 태화복지관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서로 나누고 또 의논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올 한 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꽉 찬 2023년이 되기 위한 경영기획팀의 사업을 소개하게 된 임장현 팀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올해 총 3가지 사업을 주요하게 놓고 주민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3년 지역주민 욕구조사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분들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하게 만나면서 지역주민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태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정말 태화가 미션과 비전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를 하였고요. 그 정리한 내용들을 결과물, 그러니까 즉 보고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미션 비전에 맞게 어떻게 더 저희가 저희의 모습들을 다듬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태화가 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화 역사 갤러리입니다.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은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참 긴 시간이기는 한데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의 공간에, 일정 공간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공간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태화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희 태화에 대한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태화의 역사는 곧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태화 역사 갤러리라는 곳이 완성이 되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완성이 되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태화 달달한 마켓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후원 담당자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 후원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하는 후원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셀러로 참여하시는 플리마켓 형태의 태화 달달한 마켓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과 7월과 10월달 총 3번에 걸쳐서 태화 달달한 마켓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셔서 지역사회의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경영기획팀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유튜브 역시도 하나의 홍보 사업의 일환인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셔서 태화의 가치를 함께 전파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꽉 찬 2023년이 되기 위한 경영기획팀의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화복지관 아이돌 그리고 안전지킴이들이 함께 일하는 운영지원팀입니다. 운영지원팀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접수 안내를 돕는 업무와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2023년도부터 프로그램 접수 방식의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미 2022년 여름방학 특강을 시작으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도 현장 등록 대신 전면 온라인으로 등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기 위한 태화의 노력과 현장 방문이 어려운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순차적으로 학습 프로그램과 건강 프로그램의 현장 등록 비중을 줄여가면서 온라인 등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신 회원님들이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체 프로그램 등록이 시행되기 전에 회원님들께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재등록은 태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재등록 기간 중에 마이페이지에서 재수강을 선택하시면 쉽고 빠르게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관련한 2023년 주요 공사를 공유 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수영장 보수 공사를 상반기에 진행하여 전체 수영장 재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1층 주차장 방수공사와 지하 2층 오수배관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회원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태화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태화복지관 운영지원팀의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복지사업 1팀 강하영이라고 합니다. 복지사업 1팀은 2018년도부터 세곡동에 위치한 LH 강남 3단지 내에 거점 공간을 확보해 태화 이웃사회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밀착형 사업과 사례관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화 이웃사회 복지센터에서 복지사업 1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특성화 사업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제목과 같이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오셔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식으로 지역 밀착형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사각지대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주민들을 더 잘 만나기 위해 세곡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월 1회 민간 사례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법을 찾게 됩니다. 또한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복지팀 팀원분들과 저희 복지사업 1팀 직원들이 2인 1조를 이루어 매월 동행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급이 탈락되셨거나 신규 전입 세대를 위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고독사라는 사회 이슈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민과 관의 협력을 중점에 두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관계를 주선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업은 어울림 공동체입니다. 이웃 관계를 주선하고 관계를 바탕으로 나눔과 돌봄 활동을 통해 단지 내 서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울림 공동체는 돌봄과 나눔 활동에 기여하는 활동가 10명을 주축으로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1대1 또는 1대 다수로 관계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월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며 병원 동행, 단지 내 산책, 반찬을 함께 나누며 식사를 하는 등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활동가들과 함께 단지 내 플리마켓을 열어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장터 십시일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공동체는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주변에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돌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1인 가구 남성 어르신 반찬 모임 가가호호입니다. 복지사업 1팀이 위치한 LH 강남 3단지는 독거 세대와 장애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혼자 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에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때때로 찾아뵀을 때 혼자이신 어르신들께서는 하루의 고독함을 말로 다 전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가가허우는 이러한 지역의 상황과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사업입니다. 반찬은 거들 뿐 1인 가구 남성 어르신들의 만남과 교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에서 2회 반찬 배움을 주제로 정기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반찬은 지역 내 어머님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웃 모임이기에 추가로 모임이 진행된다 해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가호호를 통해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에 형님, 동생, 친구가 생기고 반찬 하나에도 정겨운 식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화목한 스마트데이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스마트폰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복지사업 1팀도 단지 안에 있으면서 어르신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교육을 열기도 했지만 필요한 부분을 다 담기 어렵기도 하고 다양한 질문이 있다 보니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화목한 스마트데이는 화요일, 목요일마다 스마트폰 질문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40분씩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거들어 드리며 즐거움을 더해 드릴 수 있는 일을 통해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사업은 LH 강남 3단지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태화 이웃사회 복지센터는 LH 3단지 주민들과 함께 인사나눔 캠페인, 이웃모임,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나눔 캠페인은 매월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해 주민 간의 인사나눔과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 탁구, 뜨개질, 이웃 섬김 등 공통의 흥미와 관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웃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매년 단풍이 익어가는 계절 바로 가을을 맞아 마을 축제가 진행됩니다. 행사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들이 역할을 맡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10월에도 제5회 이웃사이 마을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사업 2팀 사업 소개를 맡은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김예은 사회복사입니다. 복지사업 2팀은 자곡동과 유련동 일대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남 한양수자인 태화 이웃사회 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계하며 그렇게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곳에서 사회적 약자도 살만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밑반찬과 결연후원금 필요에 따라서 후원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아울러 지역 주민의 관계를 생동할 수 있도록 돕는 갖가지 주민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 먼저 제시해주신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서 작년에는 쓰담쓰담 우리 동네 지킴이로 만났다면은 올해는 필환경 사업 리그린으로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업은 여성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군맘 사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한부모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여성 한부모 어머님들과 자조 모임을 월 2회 진행할 예정이며 자조 모임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또 어머님들 주도로 진행되는 노하우 나눔, 일종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여름방학에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시는 어머님들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소 여행 기회가 적었던 여성 한부모 어머님들께 여행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혼가족 지원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는 서울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 한부모 자조 모임과 함께 교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고 1년에 한 번 공동 워크숍을 진행해서 여성 한부모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곡동 3, 4단지 특성상 한부모와 다자녀 세대들이 많은데요. 지역사회 내에 도움이 필요하신 여성 한부모 어머님들을 만나는 장치로 원데이 클래스와 서로 상담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성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성 한부모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태화에서는 물심양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리수납 역량강화 주민 모임인 엄마는 정리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리수납에 어려움이 있는 엄마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가정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배운 내용을 활용해요. 지역사회 내에 저장 강박증이 있는 당사자 가정에 방문하여 정리정돈 재능 나눔을 하며 마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주민 모임입니다. 저희 엄마는 정리왕은 2023년도에 1기와 2기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기의 경우 2022년에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재능 나눔, 정리정돈과 마을 강사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2기의 경우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진행 후에 1기와 함께 재능 나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필환경 사업, 리그린 사업인데요. 각 지역마다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점으로 있는 태화 이웃사회 복지센터에도 환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은데요. 필환경 사업인 리그린 사업은 다시 푸른 마을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환경교육을 실시한 후에 환경 리더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더분들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역사회 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그 이후에 환경 캠페인과 지역사회 공간 재구성을 함께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공간 재구성이란 지역사회 속 일부 공간이 흔히 말하는 담배존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요. 담배는 주민 간에도 환경 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린 리더와 함께 공간을 재조성하여 담배존이 아닌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를 위한 한 걸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지사업 미팀 소개를 마치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팀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의 윤민희입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팀 신규 사업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란도란입니다. 도란도란은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 아동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기 위한 마음온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생 10명과 그 보호자이며 참여 시기는 4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심리정서 지원사업 도란도란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자존감 향상 집단 프로그램으로 연 12회 4월에서 6월까지 진행됩니다. 아동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을 찾아보고 성공 경험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래관계 향상 집단 프로그램으로 연 12회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친구들과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상호작용 활동인데요. 연 2회 7월에서 8월까지 진행됩니다.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전통놀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양육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유기적으로 총 7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마음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과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란도란 프로그램은 저학년 그룹과 고학년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저학년은 매주 수요일, 고학년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과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고 가정에서의 지도 방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신 보호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환경 프로젝트 그린 태화입니다. 미래 세계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세계의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데요. 그린 태화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환경활동 주간을 계획했고 시기는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탄소 중립을 큰 주제로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의 문제와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환경 실천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태화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에서는 잔반제로, 다회용컵 사용, 계단 챌린지, 그린 동네 한 바퀴를 준비하였습니다. 관내 구내식단 잔반제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잔반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고 관내 정수기 개인컵 사용을 권고하여 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유도합니다. 계단 챌린지로 엘리베이터 사용 절감을 실천하여
환경 실천과 건강 증진을 연결지어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린 동네 한 바퀴로는 지역사회 가게와 연계하여서 각 사람만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가게들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 활동입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아이스팩 캠페인인데요. 플라스틱 문제를 이슈화하여 플라스틱 사용 절감과 분리수거 정보를 전달합니다. 비닐 사용의 문제를 제공하여 비닐 사용 절감과 대체 용품, 친환경 가방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향제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교육입니다. 환경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 인식을 향상하고 실생활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환경 실천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동아리입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모집하여 환경 동아리로 구성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로 환경 활동을 실천합니다. 감사합니다.